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거듭 저지르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실수를 이미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한 번의 용서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단절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잔인하면서도 조용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상담실로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은 오정숙 씨. 70을 넘긴 연세에도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20해 전에도 그랬고, 10해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작년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생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에도 충실했고, 자녀 교육에도 헌신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도였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오정숙 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일시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용서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빌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또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오히려 외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오정숙 씨는 애써 마음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노후가 찾아오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 사람의 끝없는 배신을 받아줘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또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아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노골적으로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오정숙 씨는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오히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복수의 시작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으로는 이번에도 결국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아내가 또 참고 자신의 잘못을 묵인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정숙 씨는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생활 패턴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의 기호에 맞춰 준비하던 아침상이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간소하게 차려졌습니다. 남편이 느지막이 일어나 주방으로 나오면 그녀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묻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요가 수업이 있어. 짧고 간결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 말투에는 남편을 의식하는 기색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정숙 씨는 취미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작은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를 보며 집에 머물던 그녀가 이제는 하루 대부분을 바깥에서 보내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늘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던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디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묻고 아내가 대답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묻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뭐 그렇게 자주 만나?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오정숙 씨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젠 내 삶을 좀 즐기고 싶을 뿐이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잖아.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아내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소나기를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상대가 분노하거나 울부짖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공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렸던가. 그런데도 또 기회를 줬던 아내였는데 자책과 후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벌은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이 주는 고통이다. 이번에는 이후 오정숙 씨가 어떻게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세우며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불안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전엔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늘 집에 머물러 주었고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가벼워졌고 더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오정숙 씨를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활기찬 모습 처음 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뒤늦게 깨달았죠. 누구도 나 대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요. 이웃들의 칭찬은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결국 술 기운을 빌려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어. 한 번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오정숙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나에게 3번의 기회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난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참았죠. 근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내 인내가 끝이 없을 거라 믿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이미 난 당신을 마음에서 놓았어요. 더 이상 당신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상대에게 가장 무서운 복수입니다. 격렬한 분노가 아니라 완전한 감정의 소멸. 상대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선언. 그 무관심의 힘이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휴대폰을 보며 초조해하고 친구들과 외출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씨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를 살리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복수하지 않는다. 그저 올곧게 자신을 바로 세울 뿐이다. 이번에는 오정숙 씨가 어떻게 이 과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남편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정숙 씨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에도 참여했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때 깊었던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고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손주들과 노는 시간도 많아졌고 자녀들은 그런 엄마의 변화를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김 여사님,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이제야 인생을 진짜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바라던 진짜 내 인생이지.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뜨고 밤에는 자주 혼자 술에 취해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조심스럽게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몇 번이나 용서받았던 것도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차갑게 등 돌릴 줄은 몰랐어. 오정숙 씨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을 뿐이죠. 남편은 그 말에 망연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가 화내고 고통스러워할 때보다 아예 관심을 거두고 외면할 때 가장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 존재조차 의미 없어지는 순간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후에도 오정숙 씨의 삶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단편 수필로 상을 받기도 했고 작은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남편의 그림자가 끼어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집안에서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복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격렬한 다툼 없이 상대의 마음속에 스스로 죄책감과 후회의 감옥을 만들게 하는 것, 그가 끝없이 자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결국 남편이 혼자 남겨진 마지막 순간, 그리고 오정숙 씨가 완전히 자유를 얻는 장면을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오정숙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밝은 햇살로 가득 찼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작은 동네 음악회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늙어가세요?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만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자녀들도 그녀의 행복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 안 한켠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밝은 삶을 바라볼수록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난 정말 끝까지 바보였나 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이제라도 날 조금만 바라봐 줄 수 없을까? 오정숙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기회를 받았어요. 나는 그때마다 당신을 믿었고 다시 품으려 했죠. 그런데 당신은 매번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는 없어.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턱 밑으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정점입니다. 상대를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삶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는 가장 잔혹한 처벌이 됩니다. 이후 남편은 서서히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졌고 더 이상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씨는 그의 곁에 있되 더 이상 과거처럼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도리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잔혹하게 벌하는 방법은 그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의 존재를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오정숙 씨가 어떻게 노년을 존엄과 평온 속에서 완성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결국 혼자 남게 된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정숙 씨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상처받고도 용서를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잘못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아침 햇살 속 산책길에서, 손주와의 웃음 속에서, 문화센터의 작은 전시회장에서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편은 그 곁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죄책감을 끝없이 자극하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단절, 조용한 독립, 그리고 상대 없는 평온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단단한 복수입니다. 오정숙 씨는 끝내 존엄을 지켰고 마침내 노년의 황혼을 품위 있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켰고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평온은 오직 그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처로 오랫동안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벌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되돌릴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이 방송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응원하는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